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일을 또 여러 개 받은 것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제가 독일어 강의에 대해서 이제 올리게 된 이유로 이제 독일어에 대한 질문을 좀 받게 됩니다. 제가 결코 독일어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강의들을 보고 좀 저한테 의존을 하시고 또 약간 방법 같은 거 그리고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이 독일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나요? 독일어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재밌게 독일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독일어가 재밌다라고 느껴본 거는 약간 독일어의 맛을 조금 이제 알아갈 때쯤 느껴본 적이 있는데, 독일어는 아무튼 좀 좋아하기가 힘든 언어예요. 많이. 제 주위 사람들도 독일어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뭐 2년 정도 여기 가까이 살고 저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도 독일어 일단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어에 흥미를 못 붙여서 아예 뭐 한 문장 자체를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년이 넘고 막 3년이 다 돼가고 이런 사람들도 한 문장 자체를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흥미를 못 붙이니까 아예 배우려고는 하지만 깊게 막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아무래도 덜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랜 시간 동안 독일어로 완벽한 문장 하나를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위에 일단은 뭐 독일어 외화 영화 같은 거나 뭐 드라마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그닥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 굉장히 그 젊은 랭귀지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트콤 같은 게 있어요. 엑스트라 도이치라고. 근데 좀 유치한 내용들도 좀 많고 좀 그래요. 그래서 흥미가 그거를 통해서 생기기가 또 힘들 것 같아서 특별히 또 추천할 만한 그런 뭐 외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독일어가 재밌다라고 생각해 본 기억이 제가 정말 못하다가 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때 좀 느껴본 희열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도 독일어를 안 좋아하고요. 저도 지금까지도 독일어를 싫어해요.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독일어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 애들도 끙끙 앓고 있어요. 독일어 때문에. 그리고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조차도 막 끙끙 앓고 있고, 근데 그러다가 그 단계를 지나면은 또 좀 괜찮아지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무너져 내리고 약간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애들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독일어를 배울 때 문법부터 시작하는 건 진짜 필수예요. 다른 언어랑 좀 다르게 독일어 같은 경우는 문법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거의 필수적이고요. 왜냐면 문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문법부터 제대로 들고 파야 되는 언어가 독일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픈 부분에 들어서는 부분이 이제 뭐 형용사 변화. 이제 처음에 딱 그냥 그걸로 이제 멘붕이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조건 이 동사와 함께 써야 하는 그런 전치사들을 또 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아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전치사뿐만이 아니라 이 전치사는 어떤 거는 또 삼격이랑 같이 써야 되고 어떤 건 또 사격이랑 같이 써야 되고 뭐 이러면서 또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중간에 독일어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요. 독일에서 뭐 공부를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 앞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진짜 언어예요.
언어 때문에 이 독일어가 너무 어려워서 독일어를 포기하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일을 잡고 뭐 살아나가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이제 독일어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 보니까 독일어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독일어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잡을 잡는 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언어 문제가 다 있어요. 다른 나라 가도 있는데 그게 좀 더 심각한 나라가 독일인 것 같아요. 제 친구 독일 애들도 독일어는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되게 얼마나 많이 틀리는데요. 엄청 많이 틀려요, 자기들도. 자기들도 내가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도 막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3, 40대가 넘어가야지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독일 사람들도 보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똑소리 나는 애들이 있긴 한데 좀 언어적으로 한 20살이 돼도 완벽하지 못한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인인데 독일인이 독일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한 23살, 4살 뭐 이렇게 돼도 독일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생각을 못 해내는 애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의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독일어가 모국어인 이제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독일인한테도 어려운 게 독일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 저희들한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법부터 배우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문법부터 배우다 보면 당연히 흥미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랑 친해지기가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많이 뭔가 이제 독일어를 공부하려는 그런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문법은 필수적이니까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도이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엑스트라 도이치라고 쓰면 이제 그 떠요. 그 영상 같은 게 시트콤이 이렇게 시리즈로 쫙 뜨는데 그게 도이치 그러니까 독일어 자막으로 자막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다 그냥 듣는 것보다 자막으로 같이 보면서 상황적으로 또 이럴 때 이런 게 쓰이는구나 하면서 그나마 좀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트콤도 너무 예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이 저는 일단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재미가 없었고 요즘에 나오는 것들도 뭐 활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일단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리고 뭐 뉴스 많이 보죠. 여기서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라고 하고 솔직히 어학원 가면 사이트 같은 것도 많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걸 누가 그걸 다 활용하고 이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팁을 줘도 별로 그거를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 듣기 싫고 그것조차 보기 싫은 팁을 주더라도 그거를 받아먹기가 싫은 게 바로 독일어란 말이에요. 독일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고, 저도 좀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정말 정말 짜증이 나요. 정말 정말 독일어만 생각하면 저도 좀 짜증이 많이 나고, 저도 좀 자존심이 있는 편이에요. 저도 자존심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제가 주위에 이제 독일 애들이 많아요. 독일 친구들이 많은데,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뭐 한국어도 그냥저냥 하는 스타일이면 모르겠는데,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말하는 것 자체를 제가 좀 뭐 비유 쓰는 것도 좋아하고 막 아무튼 한국어를 제가 좀 복잡하게 사용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독일어를 사용할 때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독일어로 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독일어가 잘 안 되니까 저도 그래서 독일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말은 잘 하고 싶은데 막 말은 잘 못하겠고 버벅대는 내 모습이 너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되게 스스로 민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조금 얽매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이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독일어가 더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랑 계속 말을 하고 계속 시도를 하고 이런 게 그런 용기를 지속시키는 거,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눌 독일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죠. 주위에 독일인이 없고, 어학원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더라도 외국 애들도 똑같이 언어를 못하니까, 독일어라는 언어를 잘 못하니까 같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독일인 친구 사귀기, 어떻게 이제 독일인 친구를 사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거를 자꾸 회피하면 안 돼요. 근데 회피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정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 더 소심해져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은 어학원에 갔는데, 좀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좀 예민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집중을 한다고 막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인상을 찡그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대놓고 수업 시간에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얼굴에 인상을 빡 쓰고 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들었어요. 어느 정도 뭐 알아듣는 거는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못했어요. 변론을 못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막 가슴을 막 쳤대요. 아, 집중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걸 내가 왜 못 말했을까? 내가 왜 그거를 말을 못했을까? 이러면서 진짜 막 한이 되더래요. 근데 그게 약간 그 사람한테는 엄청 큰 트라우마가 돼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 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성격이 예민한 성격이라면 당연히 더 그런 일이 좀 더 작용을 크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또 안 좋은 일들을 좀 언어적으로 겪게 되셔서 그 사람은 아무튼 더 막 독일인들 앞에서 입을 닫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독일어를 어느 정도 잘 하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은 독일인들 앞에서 입을 잘 안 열려고 하고 말을 잘 안 하려고, 아직까지도 그 초창기 이제 언어를 배울 때 가졌던 그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아서 지금까지도 독일에서 이제 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5년 이상 살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딱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말 잘 못하면 선생님들이 뭐 무시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무시하고, 어학원에서 무시하기도 하고, 잘못 만나면 선생님들 다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친절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상한 선생님들을 만나면 정말 골치 아프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또 어학원에서 특히나 한국인들을 되게 부끄럼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되게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중국 애들은 좀 성격상 좀 이렇게 화통한 부분이 있고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국인들에 비해서는 진짜 그렇고. 근데 그런 또 중국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중국 애들은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독일어 공부를 해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서 어학원에 딱 가면은 똑같은 동양인이잖아요.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근데 중국 애들이 훨씬 말도 잘하고 초반에는 언어가 훨씬 우리보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도 당하고, 중국 애들한테 많이 묻고 선생님들이 말을 잘하니까 일단 우리보다도 한국인들보다도, 그러니까 계속 중국인들한테 기회가 가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고 기회가 많이 안 오니까 또 말도 덜하게 되고 약간 좀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죠. 자기에게 뭔가 주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꾸 뒤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뭐 그 가운데서 막 뚫고 열심히 해볼 거라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가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좀 뒤로 빠지게 되고 더 많이 이제 소극적이어지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구나, 배경 자체가 지금 독일어 어학원을 갔을 때 이런 배경이고 이런 뭐 상황이고, 중국 애들이랑 비교 당하기도 쉽고, 중국 애들이 훨씬 많이 공부를 하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걔들 가는 언어 수준이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걸 알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더 맛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와서 막 비교 당하고 이런 트라우마를 생기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언어 공부를 여기서 시작하든, 뭐 이런 일도 있구나, 뭐 좀 전반적인 이런 지식 없이 뭐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좀 더 빨리 이런 거를 모르면 더 빨리 이제 흥미를 잃고 더 많이 독일어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심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차라리 보다 좀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입학을 해도 학교에 입학을 이제 하고 나서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이 수업에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내셔널한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독일 학업 분위기 자체가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더래요. 근데 자기는 영어를 못해서 그 선생님한테 여기는 독일인데 왜 영어로 얘기를 합니까? 독일어로 해주세요. 이래서 그 교수가 알았네 이러면서 막 이제 독일어로 수업을 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러니까 뭐 수업 들어도 거의 멘붕이고 뭐 어학 공부 열심히 해봤자 학교 들어가면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 정말 코피 터지게 입술이 다 짓무르게 공부를 해야지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뭐 독일어를 쉽게 재밌게 배우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지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좀 편안한 마음에서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독일 뉴스 같은 것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라디오 채널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은 뭐 많이 틀어놓고 계속 듣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세고 이런 발음도 많이 나오고 가지각색의 발음들이 있는 독일어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디오 어플도 있으니까 그 어플도 이용을 하시고 계속 틀어놓고 계속 듣고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듣고 이러다 보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빨리 늘었어요. 처음에는 듣는 게 더 약했는데 계속 이제 독일 애들이랑 같이 있고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귀가 먼저 더 많이 뚫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들려서 미치겠던데 약간 어느 중간 지점이 딱 지나니까 듣는 쪽이 더 많이 뚫리고 말하는 게 또 다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이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듣는 게 좋은데 확실히 뭐 뉴스 같은 것도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시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일단은 귀를 열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인들이랑 안 어울려요. 한인들이랑 정말 많이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이제 한인들에 비해서는. 다른 애들은 거의 다 뭐 한인들이랑 계속 한인들이랑만 지내는데 제가 좀 특이한 경우예요. 저는 제 주위에 다 거의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인들이 좀 부러워하고 막 소개도 시켜달라고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저는 좀 한인들이랑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딱 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 이런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진 것 같고 또 친구 사귀기 편해서 다른 것들은 더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제가 많은 외국 애들을 알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근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한인들이랑만 계속 어울리다 보면요. 뭐 지하철에 앉아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지하철에 앉아서도 기차에 앉아서도 길을 걸을 때도 친구랑 있으면 한국인 친구랑 있으면 계속 한국인 친구랑 얘기하고 그의 말만 듣고 내가 말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한국어로 밖에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가지가 그러니까 한국어만 이제 듣게 되고 이제 말하게 되니까 모든 게 그냥 독일이란 곳에 내가 몸뚱아리가 있지만 내 몸뚱아리가 지금 독일에 있지만 다 한국어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듣는 것도 다 한국어니까 의미가 없어요. 독일에 사는 게. 그래서 독일에 2년, 3년, 4년 있어도 독일어가 안 느는 이유가 항상 한인이랑 있으면 한국어만 듣고 한국어만 말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혼자 카페에 앉아서 듣기 연습을 하듯이 그냥 뒤에 있는 꼬맹이가 하는 말이라도, 뭐 맥도날드에 앉아서 가족이 와서 하는 말이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도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닐 때도 많아요. 그냥 기차도 뭐 굳이 내가 갈 곳도 아닌데 그냥 앉아서 계속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냥 기차에 계속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차라리 이게 좀 재밌어요. 차라리 이게 좀 재밌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고, 또 뭐 앞에 있는 사람이나 뭐 옆에 있는 좌석의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는 제가 그 사람들의 행동까지 보게 되니까 어느 정도 또 그 말뜻의 추측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주워 들은 걸로 또 이렇게 물어보고 사전을 찾아서 또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하철에 좀 앉아서 독일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또 들어라, 이런 것들을 차라리 권해드리고 싶어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독일어라는 거에. 근데 나 같은 너무 이렇게 뉴스 이런 것만 보면 너무 막 지겹고 짜증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길을 걸을 때도 혼자 계속 걸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주워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좋은 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친구랑 어색하다고 나 혼자 있으면 막 외롭다고 계속 친구들이랑만 한인들이랑만 막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어만 말하고 듣고 하지 말고 혼자서 많이 돌아다니세요.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독일어를 접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행동과 함께 어떤 것을 예측하고, 이런 퀴즈 아닌 퀴즈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독일어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까지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고요. 또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또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